무대 중앙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다수의 전작들을 흥행시키면서 남궁민이 선택한 작품 일단 믿고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있죠? 가운데를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만년 하위권 야구팀 드림즈의 새로 부임한 단장 백승수 역으로 변신합니다. 조직의 고장난 시스템의 일침을 알리면서 우리가 기다려온 리더의 전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살짝 오른쪽으로 봐주실까요? 네, 이번에 또 한 번의 남궁민 인생 캐릭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서 포즈 취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박은빈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은빈 씨는 국내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운영팀장인 이세영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찰진 연기력을 바탕으로 매 작품마다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박은빈 씨. 이번 역할을 위해서 과감하게 머리까지 자르는 외모의 변화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터뷰에서 스토리그 대본이 너무 재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스토리 이어질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정세 씨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영화와 드라마 오가면서 맹활약 펼친 대세배우 오정세 씨가 연기하는 권경민은 만년 하위권 구단 드림즈 운명을 손에 움켜쥔 실제적인 구단주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조병규 씨 모시겠습니다. 네, 스카이캐슬에서 입체적인 연기력 인정받은 조병규 씨. 이번 스토브레이커에서는 낙하산으로 드림즈 운영팀에 들어온 직원 한재희 역을 연기합니다. 네,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룹샷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드림즈를 이끌어갈 남궁민 씨와 박은비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단장님과 운영팀장님의 팀워크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오피스물답게 극중 캐릭터로 빙의한 포즈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좀 약간 프로페셔널한 약간 네, 지금 박은비 씨 너무 잘하시는데요. 남궁민 씨. 네, 어떤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남궁민 씨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바로 다음 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비 씨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남궁민 씨 여기 가운데 계셔주시고요. 구단주님 모시고 단장님과의 커플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촬영장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라고 통하는 두 분인데요. 서로 너무 사이가 좋아서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터져서 그게 단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포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타하는 분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완전 관계를 보여주는 포즈네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박은비 씨와 조병규 씨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극중 운영팀장과 운영팀 직원으로 상사와 부하 직원의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바로 포즈가 나옵니다. 네. 약간 사회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스토브리그의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포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파이팅 한 번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른쪽도 살짝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꾸준해요. 두 분은 무대에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할까요? 네. 네, 오른쪽도 보고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꼴찌팀 드림즈가 우승했다라고 가정하고 우승 승리의 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이 감격의 포즈 뭐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윤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토브리그의 정동윤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제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 포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가운데 보고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번 스토브 리그를 위해서 시그니처 포즈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피켓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면을 보여주시죠. 짜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오늘 밤 10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알려드려야 돼. 노정진 씨. 오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고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줄 좌측에 계신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스토브리그 함께하게 된 소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뭐 발표는 아니라서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브리그 연출을 맡은 정동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감 혹시 어떠신가요? 함께하게 돼서. 일단 이 작품의 연출을 맡게 돼서 지금까지 촬영 준비하고 하면서 되게 좋았던 순간들이었고요. 어느새 이제 첫 방이 다가왔는데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지 걱정 반 기대 반 중이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궁민 씨께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스토브리그에서 백승수 역할을 맡았고요. 너무 좋은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현장에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방을 하게 되는데 좋은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 역의 박은빈입니다. 저는 연말 연시를 작품을 하면서 좋은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요즘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기운이 좀 화면에 아마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부터니까 스토브리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오정세 씨. 예, 권경민 역할 맡은 오정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가 야구 소재만 야구이지 야구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되게 쉽게 재미있게 익히는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방인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병규 씨. 네, 안녕하세요. 한재희 역할 맡은 조병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스토브리그 촬영을 하면서 맞이할 것 같은데 야구 드라마 저도 야구 드라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스토브리그는 그냥 사람 살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야구를 잘 모르셔도 너무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10시에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하고 박은빈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한테는 그 스토리브 리그가 사실 드라마에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약간 생소한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 뭐 좋아하시겠지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를 드라마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하고요. 박은빈 씨한테는 그 대학생부터 뭐 판사 그리고 이번에 뭐 최연소 운영 팀장까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약간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야구라는 생소한 주제를 드라마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이런 계기를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작가님이 처음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대본을 받아봤을 때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게 야구만 다뤘던 이야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희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그것이 저희 드라마 안에 모두 총집합적으로 다 있어서 그게 되게 제 심금을 울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변화를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변화한다는 게 말이 쉽지 되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꿈꾸는 조직 그리고 이 현실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눈 감고 있는 것들을 어떤 단장이 와서 그거를 헤집고 들춰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성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대본에 잘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결코 야구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매우 좋은 드라마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은빈 씨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에게 전문직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지금 찾아오고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항상 새로운 직종을 맞이할 때마다 흥미롭고 또 너무나 재밌고 또 알아가는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뭔가 많이 얻는 게 많아서 좀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국내 프로야구단 가운데 실제로 여성 운영팀장은 역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실제 운영팀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 부담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실제 지금 나이가 젊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실제 운영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비해서는 한참 제가 가벼운 편이므로 뭔가 운영팀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어찌 보면 드라마이고 또 이렇게 운영팀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훗날 어린 친구들이라도 뭔가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뭔가 책임 사명감을 지금 갖고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외적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내성이 굉장히 파워풀함을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더 제가 내실을 다지고 있고 또 뭔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열심히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장으로서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금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영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런 어떤 에너지, 활력 에너지를 저는 극중에 부여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박은빈 씨랑 오정세 씨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이제 박은빈 씨는 오늘의 탐정 종영하고 거의 1년 만에 차기작 결정하신 거잖아요. 스토브 리그의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오정세 씨는 이제 2019년 엄청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동백꽃필 무렵도 시청률도 엄청 잘 나왔고 좀 애칭 같은 것도 많이 얻으면서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모습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에서는 좀 어떤 모습,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빈 씨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오늘의 탐정이 복합적인 장르였거든요. 범죄, 스릴러, 호러 이런 장르였기 때문에 사실 종영한 이후에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다시 온전히 충전하고 또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작품을 이제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는가, 그 타이밍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올해를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올해를 어떻게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렇게 명료하게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제 대본을 담는 숨에 정말 있고 뭔가 산뜻하고 명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작품을 제가 접했을 때보다 큰 고민 없이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가장 컸었고, 또 실제로 감독님과 작가님을 만나 뵙고 좋은 대화를 나눠보니 워낙 이분들께서 분명하시고 또 유능하시고 또 차분하시면서도 또 겸손한 면모가 있으시고, 또 뭔가 제 말의 진위를 굉장히 잘 파악해 주시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도 뭔가 정말 보람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함께 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정말 그 처음에 그 첫 인상이 지금 계속 그 이상으로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정세 씨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하게도 전 작품에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고, 이게 바로 다음 작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전 작품과 이 작품을 차별화두기 위해서 신경 쓰거나 노력은 하진 않았고요. 어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롯이 그 전 작품, 이 스토브리그는 스토브리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구 소재이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꿈과 희망, 그리고 위로를 주는 드라마라고 읽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경민이란 인물은 이 팀이 드림즈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 생각되어서 어떻게 하면 걸림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아까 초반에 피켓 들었잖아요. 저만 거꾸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걸림돌부터 또 뭐 정서적인 거, 뭐 이렇게 뭐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하나영 기자고요. 감독님이랑 남궁민 씨, 오정세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하신 답변에서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야구만 다르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야구를 중심으로 소재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야구 팬의 입장에서 보는 드라마는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예고에서 나왔던 영상이랑 그 드라마 설정 같은 부분들이 되게 야구 팬들이 많은 사이트에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약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드라마를 그렇다고 아예 현실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남궁민 씨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LG 팬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야구 팬이었을 때 입장이랑 구단주가 됐을 때 입장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팬으로 볼 때랑 지금 구단주가 아니라 단장이 되셔서 보실 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야구 잘 모르신다고 하셨었는데 약간 그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혹시 이 드라마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야구를 베이스로 하는 드라마는 맞고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보셨듯이 야구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몰랐었는데 경기로만 봤었는데 이제 좀 파헤치다 보니까 이 야구 프런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프런트에는 뭐 스카우트 팀장, 마케팅 팀장, 홍보 팀장, 그리고 운영 팀장, 단장님 뭐 이런 너무나 많은 분야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선수들은 밖에서 경기를 하지만 이들은 그 야구 경기 뒤에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주고 노력을 해주고 서로 의견을 뭐 조율해서 팀의 승리를 어쨌든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저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야구 프런트 조직 내에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좀 더 좋은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민 씨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저는 뭐 지금 이제 야구 드라마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 구단의 팬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LG 구단 할 때 이제 시구를 하긴 했지만 제가 LG의 팬이어서는 아니었고 그때 미녀공심이라는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서 시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어떤 특정 구단을 좋아하면서 응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꼭 한 군데를 골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뭐 SK를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에게 어떤 구단의 촬영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이셔서 거기를 제외하고 얘기하면 좀 도의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다음 질문은 오정세 씨 아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그 질문 끝이었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긴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정세 씨 답변해 주세요. 제 것도 답변하시고요.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야구를 잘 모름에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축구도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우승팀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경기 룰이나 디테일한 어떤 경기에 대해 축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것 자체로도 어떤 되게 큰 감동과 위로와 막 벅참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야구팀이 성장해 가는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걸림돌 그리고 현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들을 이겨내고 우승팀으로 갔을 때 기쁨을 시청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경기 야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남궁민 씨한테 질문 하나 더 하셨더라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네, 드라마에 임하는 이 단장 일대와 야구를 바라보는 팬의 시선에서 어떤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단장과 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글쎄요. 그렇게 특별한 차이는 죄송합니다. 괜히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물어본 겁니다. 네.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더 있겠죠? 네. 네,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오명주 기자라고 합니다. 남궁민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돌직구 단장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지금 예고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캐릭터를 고르신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백승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노력한 점 이런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캐릭터를 고른 이유는요. 캐릭터를 골랐다기보다도 대본을 1, 2, 3, 4부를 받아봤을 때 너무 짜임새가 좋고 단숨에 읽혀 내려갔고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백승수라는 단장을 하게 됐고요. 연기에 임하는 자세는 감독님한테도 항상 상의하고 하지만 너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겸손한 자세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감독님께서 연기를 보는 눈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어떤 사항이나 지적하실 게 있으면 꼭 지적질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면서 감독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만족시켜 나갔을 때 어떤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만큼 더 좋은 연기를,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님 질문 이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조병규 씨 너무 외롭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조병규 배우님은 이 프런트 중에 막내이자 실제 배우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특히 이분이 잘 챙겨준다.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은빈 누나랑 촬영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네. 은빈 누나한테 제가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국민이 형한테도 실제로 밥을 얻어먹은 적도 있고요. 네. 정세 선배님도 방금 옷 털어주셨고, 생각해보면 항상 모든 선배님들께 다 의지하며 살지 않나. 다 제 연기는 선배님들이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 제일 잘 챙겨주시죠? 네, 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도요. 네, 나이대가 비슷한 박은빈 씨와 촬영하는 장면이 유독 많잖아요. 그런데 대선배님인 박은빈 씨가 어떤 좀 이런 티키타카 케미가 좀 잘 맞나요? 네, 은빈 누나랑 청춘시대에서 제가 은빈 누나 후배로 한번 나왔었는데 네. 그때 은빈 누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선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선함? 네, 참 매료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산 만큼 누나가 딱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24살인데 누나 데뷔 24년 차라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뭘 하든 다 받아주시는 그런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임하고 있고, 네, 저는 주로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합니다. 네, 누나한테 많이 이렇게 질타당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 감독님과 저 쿠키뉴스 임재현입니다. 감독님과 남궁민 씨, 오정세 씨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앞선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게 선수가 아니라 뭐 프론트를 다룬다고 해도 야구 리그를 묘사하는 데서 좀 현실감이 떨어지면 야구 팬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몰입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배경 연출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취재하셨고 얼마나 현실감 좀 담으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남궁민 씨랑 오정세 씨는 두 분이 이제 좀 대립하시는 관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기 호흡 지금까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본에서 작가님이 많이 준비하셨던 게 느껴졌고 이제 촬영하면서는 SK 구단의 협조를 저희가 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기자 선후배님들도 방문을 하셔서 각자 맡으신 팀장님들이 성향이 어떻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들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저 또한 초반에 이제 야구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최대한 현실감 있게 찍어 보려고 저희 SBS 내에 있는 중계팀 촬영 감독님들의 협조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적어도 이 초반에 이 퀄리티만큼은 어쨌든 꼭 지켜야지 우리 드라마의 색도 분명해지고 완성도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고 사실 정교하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 근데 이제 배우분들께서도 너무나 연습을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야구 용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또 그 조언을 얻는 분들께 계속 조언을 얻어서 거짓말이 아닌 진짜 자료들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드라마에 노출시키려고 해서 좀 현실감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작가 선생님이 오랫동안 써온 글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단장은 어차피 제 대사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도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인물은 아니라서 어떤 특별한 디테일 같은 건 필요 없이 조금은 그 대본에 좀 더 많이 집중하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두는 친구라 좀 굉장히 딱딱하고 말투 자체도 단아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데 다 하고 나하고 까 뭐 이걸 위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정세 형과의 호흡은 2006년도서부터 이제 있는데 그때부터도 참 걸림돌 같은 형이셨고 굉장히 그런 걸림돌 형님과 친하게 지내서 동네 형 같은 느낌이고 너무 사실 촬영하기보다는 그냥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많이 봤던 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작이라는 드라마에서 또 호흡을 맞췄고 전에는 또 제가 연출했던 이제 독립영화에도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사이가 좋고 친해서 사실 초반에 좀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많이 웃음이 나가지고 좀 그 몰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몰입을 해서 지금은 좀 눈빛만 봐도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감정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레디 액션 하면 정말 서로를 싫어하고 컷하면 바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은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오정세 씨는 어떠신가요? 예, 이하동근입니다. 저도
리딩 할 때부터도 병규 씨도 리딩 할 때 엄청 정말 살아서 날뛰듯이 엄청 잘하셨고 우리 박은빈 선배님께서도 네, 엄청 잘하시고 은빈 선배님. 네, 우리 남국민 후배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셨고 또 이거 새겨 듣고 긴장하고 또 현장 갔을 때는 또 현장 갔을 때 너무 반겨주고 또 촬영 끝나면 형이랑 연기해서 연기할 만 난다고 또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긍정적인 긴장감도 주고 또 릴렉스할 수 있는 편안함도 주는 그런 좋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대본 리딩이 끝나고 저 형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형, 나 어떻게 연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본 리딩처럼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나빠진 건 아니죠? 저는. 이상하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빈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실제 백승수 같은 상사가 회사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세영 캐릭터가 매력적이라고 멋진 여성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절함과 상냥함을 장착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땐 위아래 상관없이 당당해져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그 부분에 끌렸었는데요. 사실 누구보다도 드림즈의 재건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지고 싶지만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막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분이 모든 그 기초적인 시스템들을 다 바꿔나가는 모습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파악해서 응원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인물로서 뭔가 이분이 그래도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거를 주관을 가지고 제동도 거는 그런 인물인데요. 실제로 가감없이 표현을 하자면 너무 솔직하셔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대신 해명해야 되고 또 뭔가 말을 괜히 꺼냈나 싶게끔 무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일은 잘하시지만 그 외에 사회성이 좀 이게 아랫사람으로서 너무 상사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상당히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단장님 같은 분과 일을 한다면 10년 동안 드림즈에서 일해왔지만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드라마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정세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현수막에서도 그렇고 보라색 의상이 키 컬러라고 들었습니다. 보라색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인물을 그릴 때 저희 드라마에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배우들이 다 색깔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경민이란 캐릭터를 잡을 때 그냥 정장을 잘 입는다로 가는 것보다는 한 색깔화하는 게 시청자들한테 조금 더 쉽게 한 인물을 설명하는데 접근이 쉽겠다 해서 일단은 한 가지 색의 컬러로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라색을 선택한 거는 경민이라는 인물이 야망과 욕망을 가진 인물인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냥 제 눈에는 보라색,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보라색 정장을 입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조금 더 나아가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 그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궁민 씨랑 조병규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남궁민 씨 캐릭터 보면은 전작 닥터 프리즈너의 캐릭터랑 크게
아주 뚜렷하게 차이는 잘 모르겠어서 전작과 비교해서 캐릭터가 어떤 변화를 주신지 궁금하고요. 조병규 씨는 남도 산다 보니까 뭐 64편의 뭐 영화를 찍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많은 그 작품들 해오면서 이번 캐릭터가 좀 가장 비중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드라마 제작 발표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좀 비중 있는 캐릭터를 맡은 소감이나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실은 뭐 김과장 이후로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사회, 어떤 곳의 구성원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비리들을 척결하고 뭐 이런 것들, 김과장도 그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 얘기를 다루고 있는 닥터 프리즈너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야구 물론 그 결은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닥터 프리즈너에서 나이제란 인물이 복수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복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떤 거리감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은 비슷할지라도 아마 연기의 톤이 조금 다를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표현에 있어서 나이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자기 감정을 얼굴에 다 드러낼 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얼굴 표현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리의 크기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체를 단절하고 있는 거죠. 그 동안의 경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좀 단조롭고 그 단조로움 속에서도 그 감정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표현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런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그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했고요. 옆에서 감독님께서 그런 디테일한 선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저도 물어봤고 좀 많이 도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병규 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의 저도 모르게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쵸. 생각보다 제가 처음 드라마 제작 발표에 나왔어서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역할인데 그래서 좀 다르게 임하려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막 부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더 촬영 현장에서 좀 건강하게 선배님들한테 누끼치는 연기를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더 이악 물고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좋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촬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 공통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되는 스토브리그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처음 해보실래요? 네, 감독님. 조병규 씨로 넘길까? 네, 조병규 씨부터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뭐 저는 완벽한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브리그의 관전 포인트는 야구에 대한 전문 지식, 배경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완벽하고 탄탄한 서사가 스토브리그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벽한 서사. 쉽습니다. 네. 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쉽다. 네, 쉽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저희 팀을 응원하게 될 거고 결국은 위로받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되었습니다. 네.
박은빈 씨는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아니요, 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프런트 이야기라고 하셔서 처음에 이제 사실 저는 몰랐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직업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구나 언제나 살아가는데 적응 구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낯선 환경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구성원이 바뀌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구성원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직면해서 나아가는지 그 모습이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공감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남궁민 씨인데요. 기대됩니다. 네, 저는 감독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좋은 대본과 훌륭한 연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그림 좀 봤는데 너무 잘 해서 좀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 자체가 너무 짜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씬은 왜 나왔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2회 정도 있다가 또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떡밥을 뿌려놓은 거를 회수를 떡밥 같지 않게 뿌려놓는다면 회수를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구성의 디테일함과 짜임새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력을 꼭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저희가 정말로 제가 받아봤을 때부터 이런 대본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 언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느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대본이었고 그 좋은 대본에 녹여져 있는 여러 인물들을 정말 완벽하게 연기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여기 나와주신 분들 말고도 저희 프로를 위해서 되게 도움을 주신 배우분들의 약간 연기력에 되게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스토어리그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제작 발표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또 인터뷰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본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스토브리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